자, 최근 한 언론사에 정영학 녹취록 원문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간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윗선 수사, 이른바 50억 클럽 이런 거라든지 이게 수사가 제대로 진전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이 녹취록 내용 그리고 의미 이걸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단 녹취록으로 새로 확인된 거 이것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예, 대장동 사건이 사실 예. 빵 터졌을 때는 50억 클럽에 대한 얘기랑 뭐 이렇게 다 같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판을 받는 거는 대장동 5인방. 그렇죠. 예. 유동규, 김만배, 남욱, 예. 정영학 그리고 여기 이제 정민용까지 추가가 50억 돼서 클럽은 여기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문제다.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이슈가 됐었는데 어디 갔냐? 예. 라는데 사실상 검찰 수사는 50억 클럽, 전방위적인 로비, 윗선 예. 수사 요건 사실상 중단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뭘 하고는 있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찰나에 지금 이제 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뜨거워졌는데 네. 내용을 보면은 50억 클럽에 대해서 실명이 다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도 한번 청구됐었잖아요. 근데 그 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들이 이 녹취록에 담겼습니다. 네. 그 이외에 무슨 뭐 재벌 회장이랑 김만배 씨가 돈 거래했던 내용도 나오고 네. 뭐 여러 가지가 터졌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지금 이대로 멈춰 있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녹취록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녹취록이 이게 보통 우리 이런 게 나오면 뭐 또 뭐 검찰에서 흘렸냐 어쩌냐 막 이런 의심도 하고 어느 언론사에게 줬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번 건은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 명확하게 언론사에서 어떻게 예. 입수했다 이런 경위를 밝히지는 않는데 네. 정영학 회계사 쪽에서 제공을 한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올 수 있는 길이 그쪽밖에 없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죠? 왜냐하면은 일단 예. 지금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정영학 씨가 그걸 증거로 제출을 했잖아요. 예. 근데 다른 피고인들도 그걸 아예 원문을 복사를 못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재판에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파일 자체를 달라라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안 예. 된다. 이게 옥신각신하는데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당연히 입수해야 되니까 피고인들한테 줘라라고 예. 허가를 했고 예.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이거를 복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피고인들만 떠가는 그것만 가능하다라면서 지금 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공개된 녹취 파일 자체를 이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정영학 회계사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니까 바로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래서 예.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행동은 이제 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네. 법적으로 이게 뭐 유출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정영학 회계사 쪽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공개를 했구나 이렇게 추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검찰이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또 표한 거는 우리는 아니다. 뭐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사실은 알려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지금 예. 일각에서는 예. 아니 김만배 씨가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터져 나오면 이거 공익을 위해서 당연히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네. 검찰에서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냐 이런 입장문을 내는 게 이례적 아니냐 그러는데 사생활 침해도 피고인 사생활 침해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타당하고 예. 그래서 방금 앵커님 딱 짚어주신 거대로 제가 예. 보기에도 이 녹취록은 검찰 쪽에서 흘린 거는 아니다라는 걸 딱 명확히 하려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수사가 딱 분리가 돼가지고 50억 클럽이랑 로비 뇌물 이런 거 윗선 이런 건 딱 네. 중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녹취록이 터지면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이 들끓어서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두드려 맞는 상황이 좀 불편하다 이런 심기를 좀 이 입장문에서 내비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입장이 다 다른 게 정영학 씨는 처음부터 자수를 해가지고 입장을 정했잖아요. 예. 이 녹취록이 공개되는 거는 정영학 씨의 지금 현재의 입장과 일치하고 다른 피고인들하고는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이게 공개됐을 때 이익인 사람은 정영학 회계사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 쪽에서 자기가 다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러 사정에 의해 가지고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걸 우려하니까 딱 이거 터트려 가지고 예. 다른 쪽으로 틀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예.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좀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녹취록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그렇지 않아도 뭐 지지부진하다 이런 비판 많이 받고 있었는데 검찰이 네. 더 또 압박하지 않습니까? 수사 압박이 이제 아마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부러 지금 사실 이거 그냥 속도 조절하는 거 특검으로 아니냐. 넘기려고 예. 뭐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녹취록이 이른바 스모킹 건입니다. 네. 그러면 이 녹취록에 대한 증거 판단, 증거로서의 인정 뭐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는 예. 이게 증거로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두 예. 번째로는 예. 이게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두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증거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증거 능력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증명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뭐 살인자의 흉기를 발견했다. 거기에 지문이 묻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네. 그거를 만약에 위법하게 수집했으면 증거 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라면 거기에 지문이 묻어 있고 뭐 다 확인되는 건데도 그걸 증거에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를 확보하는 그 수단 방법상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부정한다. 1단계. 예. 그리고 그 증거 능력을 통과하면 그 네. 증거에서 지문이 있네, 일치하네 이렇게 이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 가는 건 내용. 증명력, 내용. 네, 그렇죠. 그 내용이. 예.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가지고 보면은 예. 그 정영학 회계사가 자기가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한 걸 녹음한 거지 뭐 도청하거나 이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사기관이 도청한 게 아니고 또 사인의 그 위수증 문제는 또 굉장히 또 이제 좀 넓게 보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뭐 검찰이 또 유출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가 자기가 대화한 거를 녹음한 파일이기 때문에 증거 예. 능력이 부정될 내용은 없다. 이건 당연히 아하. 증거로 법정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증거 능력은 분명히 있죠. 있는 건데 그럼 내용, 그렇죠. 증명력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사실로 다 이렇게 인정받아야만 또 증거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의미가 거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스모킹 건인 거는 분명한데 예. 이걸로 유죄가 바로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예. 충분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방향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건 맞다. 예. 그래서 이거 보통 어떻게 가냐면은 녹취록이 진짜다. 이 내용이 이제 확인됐다라고 하면은 그 예. 내용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뭐 누구한테 돈 보내. 어디서 뭐 누구랑 얘기해가지고 협상해서 그거 결제하게 해. 예. 이렇게 하면은 그 서류들이나 자금 이체나 이런 객관적인 것들이 확인이 돼요. 예. 녹취록이랑 그게 맞아떨어지면 또 다른 증거들에 의해 가지고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그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끼리는 녹취록에 대해서 신빙성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김만배 씨가 그런 주장 많이 했는데 예. 녹취하는 거 알고서 일부러 독탔다 뭐 이런 아, 표현해가지고 독을 허위로 얘기했다. 일부러 이런 뭐 거짓말했다, 독탔다. 예. 그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녹취록의 내용이 부정되는 경우가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러게요. 왜냐면은 그냥 법정에서도 이거 내용 틀어보자 해가지고 실제로 틀고서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5분만 들어보면 그냥 감이 와요. 예. 그런 대화가 그 허위로 주고받는 대화는 일단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이건 공범들 사이인데 터무니없는 얘기가 툭 튀어나오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거든요. 대화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아예 첫 단계부터 내 목소리 아니다. 뭐 이런 예. 경우도 있어요. 그런 주장하는 경우도. 내 목소리가 아니다. 예, 제3자끼리 내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녹취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예. 얘기한 거고. 그게 말이 되나? 그렇죠. 그래서 예. 정말 드물게 주장하는데 예. 이거는 예. 또 성문 분석이라는 걸 하거든요. 지문 예. 분석처럼. 네. 하면은 그냥 바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거든요. 예. 이게 터무니없는 주장해가지고 부정하고 싶었던 그 내용은 그럼 다 진짜겠네. 이렇게 되니까 단계별로 얘기는 하지만 그런 네. 식으로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충분하진 않지만 스모킹 건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증거를 찾아낼 수 있는 실마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꽤 모이긴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증거 능력도 뭐 있다. 확실하게 돼 있고 증명력도 굉장히 높게 가능성이 인정될 매우 높다.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증명력이 향하는 이 표적이 네.
50억 클럽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남아 있는 게 그쪽이니까 당연히 예. 이제 예. 관심사가 그쪽으로 모이게 있는데 네. 이번에 나온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처음 의혹 터졌을 때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그 6명 클럽 예, 6명 알겠죠. 이름을 언급을 예. 했는데 지금 예. 보니까 그 이름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치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들 정보는 있고서 얘기를 한 거구나. 그 정보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구나. 예. 이제 근데 이번에 나온 대화 자체를 보면은 김만배 씨가 50개가 몇 개냐 이렇게 예.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사건하다 보면은 억을 개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50억씩 줄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영학 회계사랑 서로 꼽아요. 예. 그래가지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이렇게 이름을 쭉 언급하면서 네. 한 명씩 세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정영학 회계사도 50. 그럼 300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300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명이 명확하게 이제 지금 언론 보도까지 나와서 확인이 됐는데 예. 물론 당사자들은 다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공개된 녹취록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이 곽상도 전 의원 관한 언급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곽상도 의원이 지금 영장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후로 예. 한 달 이상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전혀 기사도 없어요. 맞습니다. 기사도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갔나라고 할 때 이게 딱 터지면서 검찰도 등 떠밀려서라도 재청구 안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필 또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도 구속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예. 이제 검찰이 재청구해야만 하고 이게 굉장히 이걸 가지고 재료가 다 있는데 예. 이게 요리가 안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인 게 그 곽상도 아들의 그 이름이 곽병채 씨의 이런 이제 실명도 네, 다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예, 예, 예. 예. 근데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그런다. 그리고 병채도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줄 돈 자기한테 통해서 달라고 한다. 예. 그래가지고 한 번 해주면 어떡하냐, 너무 많잖냐, 서너 번 잘라서 나가야지라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정학 회계사가 그 얘기를 듣고 예. 아유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파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돈이 곽상도 의원과의 정상적인 거래라면 곽병채 씨를 통해서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주되게 그 항변하는 논리는 퇴직금이랑 산재 위로금으로 줬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그게 맞으려면 이게 뭐 잘라서 나가네, 아버지 줄 돈이네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주장은 이 녹취록으로는 깨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산재보상한데 잘라서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대화라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곽상도 의원한테 정상적으로 나갈 돈도 아니었고 아들한테 정상적으로 나갈 돈도 아니었다. 그거가 이제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리 구성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재청구됐을 때는 굉장히 법리 구성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야 공방도 좀 치열합니다. 이 관련해서 녹취록 두고요. 셈법이 좀 맞습니다. 복잡하겠죠? 양쪽. 셈법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6명을 양쪽 주장대로 딱 자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당 색깔이나 뭐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게요. 지금 야당 쪽에서는 뭐 이렇게 뭐 이재명 후보의 게이트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여당 쪽에서는 국힘 게이트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여당에서도 골치가 아픈 게 곽상도 의원은 뭐 누구나 아는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만약에 영장 이제 진행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쭉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쭉 가다 보면 권순일 대법관이 나오고 권순일 대법관은 근데 당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없잖아요, 어느 그런 쪽 거. 이해관계로 따질까 하면 또 여당에서도 좀 약간 주저되는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장이 좀 이렇게 일관되게 딱 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적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최윤길 의장 구속된 걸 보면서 좀 해석해 보면 딱 분명하게 나오지 않을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돈으로 따라가야 된다. 돈으로 돈으로 뭉친 따라간다. 사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윤길 의원도 당적을 넘나들면서 지금 그랬잖아요. 이해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뭉친 사이다라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 함께했습니다.